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상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미 하늘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고 있는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돌파할 구멍을 좀 찾을 수 있을까의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응 전략을 오늘 좀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 일단은 생각을 하실 때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한 것 같죠? 네. 저도 그래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증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 금융장세 즉 2020년도 3월 그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점을 형성하던 지수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사이클만큼 다시 내려왔어요. 그 이미 한 번의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즉 역금융 생활이 역실적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이죠. 여기에 더해서 증시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투매가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여러 차례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이 한 차례 3, 4%씩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용잔고가 우후죽순 털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거의 보름 정도 만에 3, 4조가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대 매매가 터진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존에 신용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강제적으로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매 장세이자 역실적 장세 특징입니다. 즉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세가 지금 하락의 끝이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어찌 보면 하락이 한두 번 더 터질 것 같다. 어떤 하락이 이렇게 3, 4%씩 갑자기 파박 깨지는 장세가 한두 번 더 나올 거라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수록 더 사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공부해서 좋은 기업 찾았는데 이게 싸니까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고 싶은 주식들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이 손가락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 충동 구매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걸 참는 게. 눈앞에 살 것들이 너무나 많이 깔렸는데 명품이 깔렸는데 근데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사요? 근데 그거를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더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싶어서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현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직 바닥이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전략을 저는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현금이 나는 이미 잘 준비해놔서 현금의 전체 비중의 50% 이상이다. 이러면요.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역실적 장세로 돌입을 했고 한 차례 투매가 쏟아졌어요. 시작점까지 다시 어느 정도 좀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한두 번 더 빠지겠지. 끽 해봐야 10% 20%?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는 감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감수하면서 조금씩 살 자신은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시간에도 투자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꺼졌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이 발바닥이라는 확신은 안 드는데 무릎에서 발목 정도라는 확신은 들어요. 그러면 그래 내려가는 국면에서 내가 차근차근 사서 모으면 발바닥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내 평단은 발목 정도 수준으로 가겠다 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당장에는 돈 벌진 않겠지만 1, 2년 만기 적금된다 생각해서 1, 2년 뒤부터는 수익이 커져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는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현금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그쵸. 이게 또 갑자기 안 내려가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쵸. 그거는 모르거든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라는 놈을 어떻게 해서든 다운시키려고 시장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지 말지 우리는 몰라요. 나와봐야 알아요. 맞아요. 근데 나왔는데 떨어졌다? 그럼 바닥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 대해서 투자하면은 이미 발바닥은 지났을 가능성이 어차피 높아요. 또 발목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를 선반영하거든요. 빠르면 6개월 선반영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물가야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 이 물가가 잡히면 시장의 바닥도 잡힐 거야 라는 생각 누구든 다 하고 있어요. 누구든 다 하고 있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바닥에 찍히는 순간 그때 공포에 샀던 사람들로 인해서 바닥은 잡히고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도 그랬었어요.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졌어.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해소가 된다. 즉 코로나라는 게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 상황이라면 분명히 바닥이 잡힐 거고 그때는 내가 투자를 해도 좋을 시기야 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들 어땠어요? 이미 코스피 3천 거의 근접했을 때 사셨어요. 와, 그리고 그 못 사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못 그래서 사죠. 3천에 사는 거죠. 그죠? 이미 비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위기의 순간이 다 지나가고 투자를 하는 거면 이미 시장은 바닥이 아니라 다시 허리 위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는 항상 많은 투자 대가들도 다 그랬어요. 위기에 투자하지 기회에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투자는. 네, 명언인데요. 너무.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지금 진짜 다 던지고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20년 3월 경험을 해봤던지라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는 진짜 현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있었어요. 내가 산 평단이 나중에는 분명히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서 내가 몇백 프로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 장기로 본 거군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시중에는 이미 돈이 풀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풀렸었기 때문에 이 파이가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렜어요, 솔직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내가 더 큰 수익을 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렜어요. 근데 그건 안 했죠. 대출로 사진 않았어요. 이게 철학이에요. 절대 내 여윳돈이 아닌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진 않는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지거든요. 장기로 못하는. 그렇죠.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HTS 다 끄고 명상했어요.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상했고 뭘 준비했냐면 올라갈 거를 준비했죠. 올라갈 때 분명히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타이밍이 올 건데 그때 내가 뭘 정리하고 뭘 채워놔야 될지 그 공부를 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공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뭘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투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정 가치보다 대부분 다 쌀 겁니다. 왜? 주식시장도 PBR 0.9배 정도보다도 더 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가치가 싸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 경제 구조 자체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에만 투자하시면 결국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투매로 인한 반대 매매 장세는요, 결국에는 조그만 반등 나와도 급반등이 만들어지는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팔고 던지고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길어야 제가 봤을 때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요 정도만 기다리셔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단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만 버티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재구성하시고 지금 힘들어서 던지고 싶은 마음은 좀 참으셔라. 지금은 곧 매수하고 싶은 충동도 매도하고 싶은 충동도 지켜내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전략을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가 이제 지금도 싸긴 싸니까 네네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예.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조금의 현금도 일단 지키고 있자. 지키고 있다가 사실 그래요.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사이클은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미 싸니까 떨어지는 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잡아서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 다음에 올라갈 거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현금이 많고 두 번째 시간에 투자할 줄 아시는 분들. 근데 이게 나는 불가하다. 갖고 있는 현금도 없고 나는
내 성격상 도저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락을 찍고 올라오는 것까지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매가 완전하게 끝나고 지금은 어찌됐든 물가라는 놈 때문에 이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가 한번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안정되는 흐름을 두세 차례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다시 금융장세로 오기 위한 시그널이 뭐냐면 금리가 인하가 돼야 돼요. 지금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작용이 뭐냐면 경제가 죽어요. 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지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원래 대출 끼고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인건비 자체도 부담이 되니까 인력 감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감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적이 이제는 더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인건비 감소가 오히려 기업의 이득인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슬슬 어느 정도 바닥을 실적이 치고 올라오는 국면이 이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딱 두 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언제 안정화가 되느냐.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흐름을 한 차례 꺾여주느냐. 여기에 하나가 더 좋은 게 뭐냐면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정부 입장에서는 살리려고 할 거예요. 즉 경기 부양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게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면 아하 이제는 내가 좀 더 투자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 내가 정말 이렇게 현금이 많아서 용기 있게 투자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금융장세, 실적장세가 오면 사이클상 상승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싼 것만 잘 찾아내면 올라가는 사이클을 내가 먹을 수는 있거든요. 10배거 이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30%, 50% 이런 안정적인 수익 정도는 챙겨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덜 벌지만 확실하게 벌 생각으로 그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두 가지 전략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요. 이 네 가지 국면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신고가, 신저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고가, 즉 특히 52주 신고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52주 동안에 주가가 당일 기준 가장 높게 올랐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 말은 즉 기업의 실적도 그만큼 피크를 찍었다라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피크를 빠바바박 찍는 것과 동시에 주가는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실 실적 장세, 즉 기업의 실적이 피크를 찍는 장세 때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역사상 신고가. 그때 뭐 삼성전자 막 8만전자, 9만전자 하면서 현대차도 막 사상 최고가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특히 대기업들이 그렇게 막 사상 최고가를 찍어요. 그럼 그때가 매도 시점이에요? 그쵸. 그때가 매도 시점이에요. 그렇구나. 반대로. 네. 피크를 찍고, 그러니까 명확한 매도 시점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때가 확실하게 분할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산 봉우리를 딱 찍고 이제 슬슬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역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야, 그거 알람 계속 오더라고요. 네. 많이 슬프죠. 가슴 아프죠. 내가 특히 보유한 종목이 전저점 일탈하고 파바박 깨지는 종목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야. 나는 바닥이라고 샀는데 지하 2층, 3층이 있었구나. 큰일 났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타이밍이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경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물가 막 머리 아파.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많아지다가 줄어드는 이런 흐름까지는 좀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위기인 순간일 수 있어요. 남들은 미쳤어 그때 왜 사?
근데 오히려 증시는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 하나는 또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꿀팁이대요.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진짜 저희 채널에도 잘 안 하는 얘기예요. 정말요? 네, 좀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다른 데서도 안 할 거예요. 여기 공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야, 이거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요즘에 보면 계속 신저가가 찍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주가는 이익의 반영이다. 네. 그 명제를 적용하면은 딱 그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 논리를 그렇죠. 적용하면은. 네네네. 그렇군요.